이제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폴더가 없어져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축하할 일은 아니고요. 어, 이게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제가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가끔씩 정리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폴더 자체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폴더를 새로 만들었더니 또 잘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허비해가지고.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유튜브 처음 시작을 하는 날인데, 제가 유튜브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PPT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게 되면 그 틀에 좀 박혀가지고 그것들만 쭉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걸 제가 만들진 않았고요. 일단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구성만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매주 이렇게 최신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유튜브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나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영상, 주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분석해보고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제작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해가지고 쭉 한번 이끌어 나가볼 생각이고 오늘 제가 또 간단하게 대표님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는 방향 이런 방향을 좀 대표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드시면 저와 같이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가지고 계속 콘텐츠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 로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해시태그 한 개를 선정해가지고 이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들도 공유해가지고 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해시태그를 써주면 인스타그램은 그 해시태그 관련돼 가지고 올렸던 콘텐츠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보여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생성을 해내서 그것들을 같은 태그를 써가지고 지속적으로 올리다 보면 그 태그가 점점 힘이 세져 가지고 여러 군데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어, 같이 한번 이뤄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를 운영해가지고 총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생기는데 그 4,000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상 수익 가이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4,000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좀 더 우리한테 수익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대표님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이 4,000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그냥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데 일단은 이 4,000시간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RPM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RPM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는 이 단어의 약자인데 보통 우리가 어, 유튜브 쇼츠를 보든 동영상을 보든 그 한 번 볼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 조회수 1,000개당, 1,000회당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을 RPM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RPM을 계산하는 공식은 총 조회수, 내가 올린 동영상의 총 조회수를 1,000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RPM 단가를 곱해주면 이게 내 평균 수익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RPM 단가라는 거는 굉장히 천지 차이죠.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회수가 5만이다. 그러면 이 조회수 5만에 RPM이 1,000원짜리 광고가 붙었을 때, 그럴 때는 5만 원이 되는 거고, RPM이 100원짜리가 붙었을 때, 그때는 얼마 안 되겠죠. 5천 원 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CPM이란과 RPM으로 나눠지는데, CPM은 광고주가 돈을 지불한 것을 의미를 하고, RPM은 크리에이터, 즉 우리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받는 돈을 의미를 합니다. 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RPM 단가가 높은 그러한 것들이 내 콘텐츠에 붙어야 좀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RPM이 높은 그런 단가가 있는 광고를 내가 만든 콘텐츠에 붙이려고 보니 주제별로 RPM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가장 RPM 높은 거는 재테크라든지 투자, 금융 이런 쪽 관련된 것들이 RPM이 5천 원에서 5천 원까지 되는 광고가 붙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최하위로 내려가면 쇼츠가 10원짜리에서 300원짜리 정도의 RPM 단가가 있는 광고가 붙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보시면 뭐 브이로그라든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 리뷰 제품을 리뷰하는 것들 그다음에 교육 강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IT 테크 기술 관련 이런 것들 점점 주제가 전문적이고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음.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쇼츠로 우리 같은 초보들이 쇼츠로 구독자만 늘리면 결국은 수익화가 되는 단계에서는 좌절을 하게 되더라. 돈이 안 되니까. 어, 그래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려면 롱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이 롱폼도 그냥 롱폼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롱폼을 8분 이상짜리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수익이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쇼츠가 100만 뷰가 나오는 거랑 롱폼에서 1, 2만 뷰 나오는 수익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채널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운영하는 채널에 조회수가 적다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리고 수익을 아까 극대화시키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놓치면 손해되는 부분들이 롱폼은 우리가 만들 때는 최소한 8분 이상짜리로 제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롱폼 이상이 8분 이상이 제작이 돼야 중간에 미들롤 광고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성을 제공해주는 광고 친화적인 주제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일회성으로보다는 이런 정보성을 제공해 주는데 시리즈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면 재방문을 유도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에 들어와가지고 봐주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나면 이제 유튜브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 통계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통계 수치들을 보내주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내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 클릭률이라든가 평균 시청 지속 시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어, 쭉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어느 순간까지 봐주고 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쇼츠는 미끼로만 활용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구독자 유입용으로 그렇게 우리는 쇼츠를 만들어서 앞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쇼츠를 보고 사람들이 내 채널로 들어올 정도로 유입만 시키는 용도로만 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고단가 RPM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 이런 영미권 이런 쪽의 RPM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반대로 어, 일본이라든지 기밖에 다른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단가가 낮아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통계를 해가지고 난 거를 봤는데 조회수라든지 그 시청 시간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파키스탄,
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미국인가 기로고, 그 다음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나라들이 조회수랑 시청 시간, 즉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많이 봐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일본은 제가 보니까 9등인가 10등 정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은 총 조회수가 뭐 한 달에 10억이다 그러면 일본은 한 1억 정도? 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조회수라든가 시청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 콘텐츠를 만들면 좀 더 많은 RPM 단가가 높은 것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일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제작하는 것들을 거기에 영어 자막이라도 한 줄이라도 더 넣어주게 되면 그만큼 해외 그 영미권 이런 사람들의 검색에 유입돼가지고 사람들이 채널을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아지겠죠. 기왕이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될 수 있으면 영어 자막까지도 넣을 수 있으면 영어 자막까지도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광고 배치가 최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몇 군데를 좀 우리가 일부러 선정해 가지고 만들어 주자. 그러면 그 하이라이트 직전이나 어, 그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에 유튜브가 광고를 배치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광고가 한 날에도 더 붙으니까 그만큼 더 우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로서는 광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겠죠. 그리고 시즌별로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달력 같은 곳에다가 시즌별 키워드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5월달 어린이날, 뭐 10월달 추석, 뭐 11월, 12월 달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뭐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키워드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올리면 훨씬 광고 단가가 높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흘러들여 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분짜리 영상을 어느 지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점점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대표님들이 나중에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가 어떻게 만들면 좀 더 광고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은 만들어서 우리가 쭉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쌓아가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검색에 노출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꾸준하게 검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 채널을 운영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채널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쌓아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당장의 조회수보다 1년 뒤에도 검색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성을 이용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그 바캉스 시즌이 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여름철 바캉스 시즌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마다 검색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보성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누군가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콘텐츠가 딱 튀어나와서 그 사람 눈에만 띄게만 되면 우리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만든 콘텐츠가 검색자의 눈에 띄는데 클릭해보고 들어와서 내가 전달해주는 정보가 마음에 들면 후속적인 조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또는 그 정보성 영상을 볼 때 이제 광고를 무조건 보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 광고 수익료를 받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 극대화 체크리스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RPM 즉 그 광고 단가가 낮은 채널과 높은 채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망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일상적인 것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든지 밈 관련된 거,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적인 감정, 그다음에 그냥 쓸데없이 웃기는 거,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조회수는 좀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재미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지만 이것들을 광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누구한테 광고를 해야 되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광고가 붙긴 붙겠지만 RPM이 낮은 것들이 붙게 된다라는 거죠. 음, 하지만 RPM이 높은 채널을 운영하려고 또 하게 되면 일단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후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여기에 구매 행동까지 유도하는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즉 명확한 광고 타깃이 존재하게 되면 광고주들이 여기에 달라붙게 된다라는 거죠. 즉 RPM이 높은 단가들에 있는 광고가 내 콘텐츠에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조회수가 여기에 천이 나오고 여기에 천이 나오면 나한테 들어오는 광고의 수익이 벌써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겠죠.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RPM이 낮은 게 붙느냐 높은 게 붙느냐, 어떤 콘텐츠를 우리가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이러한 것들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들, 이러한 경험들을 내 위주로 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남들도 같이 쓰는 구조로만 전환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리포지셔닝 해가지고 내면은 이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퇴사하고 싶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계 더 전환을 발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퇴사를 하기 전에는 꼭 계산을 해야 될 세 가지 방법, 뭐 세 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음. 일반적인 내 경험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루 루틴을 보내는 것보다 생산성을 2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루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라. AI가 정말 신기해. 많이 써보니까. 그래서 AI 신기하고 막 너무 좋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단순 반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보다 AI로 월 100만 원 더 버는 구조, 이거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8단계의 어떤 그 실전 전환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기존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단 포맷만 전환시키셔도 돼요. 어, 채널을 새로 파지 마시고 리포지셔닝을 시도를 하셔도 됩니다. 어, 혹자는 나는 내 채널에 지금 한 가지 주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주제로 바꾸면은 뭐 안 돼. 뭐 알고리즘이 깨져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될 부분이지만 그 채널의 주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새로운 어떤 포맷을 전환해 가지고 리포지셔닝으로 해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뭐 썰 같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어, 비포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보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핵심 포인트를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수치와 근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신뢰를 상승할 수 있는 정보화 콘텐츠로 만들어라. 그래서 감정을
계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 비용이나 시간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내 그냥 경험 이런 것들은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경험을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해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나 비용 공식적으로 다 만든 것들을 실제 내 콘텐츠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행동까지 유도할 수 있는 CTA까지 문구까지 다 만들어서 이것들을 롱폼으로 설계를 하는데 8분 이상, 최소한 8분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타겟 광고주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RPM이 높은 단가가 내 콘텐츠에 붙게 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가 제공해주는 통계를 분석해 보면서 통계치가 잘 나오는 콘텐츠가 있고 안 나오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나오는 콘텐츠를 우리가 좀 더 가다듬고 가다 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조회수를 받는 콘텐츠로 재탈바꿈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8가지 루틴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내 채널을 운영을 하시면 RPM 단가가 높은 광고를 내 채널에 유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 이제 쇼츠도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쇼츠도 하는데 쇼츠는 구독자 유입용, 관심 끌기용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운영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쇼츠는 잔인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쇼츠는 돈이 안 돼요. 어, 광고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고요. 시청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1분 이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1초 만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선을 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결국은 우리 쇼츠에 광고가 붙더라도 굉장히 RPM이 낮은 그러한 광고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돈이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굉장히 많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쇼츠는 조회수가 수익이 아니라 단순 홍보, 노출용으로만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회수 많고 이래도 결국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그리고 구독자가 늘어나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독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구매력이 없는 허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쇼츠로도 생계가 가능해 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극소수 대형 채널 외에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내 채널이 막 구독자가 막 몇백만 명 이렇게 막 몇천만 명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채널에서 쇼츠 같은 걸 운영하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희처럼 이런 어떤 구독,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쇼츠로 운영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내겠다, 하고 승부를 보겠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츠는 유입용으로 트래픽을 발생하는 용도로만 쓰시고 실질적인 수익은 롱폼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롱폼에 외부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실제 외부에서 뭐 제휴 마케팅을 통하거나 뭐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물건까지 판매해 가지고 뭔가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 연동만 시키면 이게 진짜 이제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수창이 되게 되면 자기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내 동영상에 직접 연동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판매까지 연동까지 되거나 아니면 브랜드 제품을 우리가 그 쇼츠 그 영상을 만들어서 연동시켜서 뭐 홍보해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랑 저희 같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채널의 그 영상에서 연동돼가지고 내 브랜드의 물건이 팔리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 링크로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내 채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진짜 많은 돈이 되겠죠. 광고 수익보다도 더 많은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쇼츠만 운영하는 거는 정말 편의점 알바보다도 수익 안정성이 낮다. 편의점에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들보다 수익이 굉장히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쇼츠를 그냥 아무렇게나 운영하시면, 즉 전략 없이 쇼츠라든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우리 생산성을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 노동력 낭비가 될 소지도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영상인데 RPM 몇 배가 차이가 나는 이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네. 광고주가 다 다릅니다. 주제별로 광고주 지갑의 두께 차이가 틀리더라. 그래서 같은 영상인데도 돈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 어떤 주제를 운영해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연애 관련된 거, 뭐 게임 앱이 붙을 거고, 교육은 강의나 플랫폼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붙게 되고, 제일 큰 거는 재테크 관련된 그런 주제를 운영하시면 여기에 금융, 보험, 상품들이 붙게 됩니다. 즉, 금융보험 쪽에 돈이 굉장히 많죠. 즉, 광고주의 지갑이 두껍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영상의 길이에 따라 틀리다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8분 이상, 8분 기준으로 미들롤 중간 광고가 있냐 없냐가 판단이 됩니다. 쭉 보다가 8분이 되면 미들롤 중간 광고가 딱 붙게 되는데 그 중간 광고가 보통 한 15초짜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 15초짜리도 건너뛰기가 가능한 게 있고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내 광고 수익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RPM이 두 배, 세 배 상승하는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시청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RPM 단가가 달라집니다. 동남아 쪽, 한국, 미국, 캐나다 이런 영미 쪽 이런 식으로 광고주의 지갑이 틀리더라. 그래서 영어 자막만 달아도 해외 유입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RPM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의 의도,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냥 그 시간 때우는 영상 있잖아요. 그냥 보는 거, 아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바라봐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RPM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영상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구매자들, 즉 우리 같은 그 시청자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의 그 배수관이 막혔어. 그럼 이걸 뚫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잖아요. 배수관 막혔을 때 뚫는 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통해서 내가 만든 콘텐츠가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걸 클릭을 하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쭉 보잖아요. 그럴 때 RPM 단가가 높은 것들이 붙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영상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RPM 단가를 높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음. 자,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돈이 되고 있는지를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게 좁혀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를 선택해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잘 판단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주제는 꼭 한 가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같이 운영하셔도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것만 아니면 예를 들면 교육 내가 IT라는 주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IT를 내가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자연스럽게
교육도 될 수 있고, IT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잖아요. 서로 연관 지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들은 주제가 한 두세 가지를 같이 운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RPM이 어떻게 높아지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조회수를 달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 제휴 상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 맨 마지막 솔루션까지 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뭔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이럴 때, 제휴 마케팅이나 뭐 상품 판매, 이런 것들까지도 연동이 가능하시면 가장 많은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휴 마케팅이나 이런 그 쇼핑몰 거기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도 유튜브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 팔아가지고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유튜브 콘텐츠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제휴 마케팅으로 물건을 팔았어.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로 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 다 계산해 가지고 정산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뭐 정보 영상, 브이로그, 마지막에 쇼츠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만 조회수 달성했는데 쇼츠는 5천 원을 벌어요. 어, 재테크는 70만 원을 버는 거고요. 어, 여기에 제휴까지 포함이 되면 1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채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점점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고 계획이 좀 세워 나가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쇼츠 10만 뷰는 커피 한 잔 값밖에 못 버는데 재테크로 해가지고 10만 뷰를 얻게 되면 아이패드를 살 수 있는 70만 원 상당의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즉 유튜브는 콘텐츠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모으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누구를 내 채널로 유입을 시키느냐,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내 채널로 유입을 시키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 되는 채널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채널 공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루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보성 롱폼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휘발성 재미가 아니라 정보와 가치를 제공해 주는 즉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유입을 시키자라는 쪽에 포커스를 둔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게 휘발성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시리즈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콘텐츠들을 생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롱폼 콘텐츠를 만드는데 길이는 8분에서 한 12분 정도 되는 길이로 해서 만들어내자. 즉, 중간 광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요. 우리 이제 그 시니어 롱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할 거예요. 뭐 1시간 반짜리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건데, 그리고 쇼츠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롱폼인데 미들폼 정도 되는 것들 시간이 8분에서 한 15분 정도 되는 거. 또 이제 우리가 자기 개발 영상 같은 것도 쭉 할 건데 그런 것들은 길이가 또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도 만들어 볼 겁니다. 즉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이유도 있는데 내 채널에 예를 들어 숏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미들폼 뭐 12분짜리 그다음에 뭐 30분짜리 뭐 1시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려 봤는데 어느 콘텐츠가 많은 사람들한테 조회를 받았는지 통계를 봐가지고 그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채널에는 뭐 쇼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네 라든지 아니면 뭐 30분짜리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30분짜리 영상을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뭔가 A/B 테스트를 통해서 내 채널이 활성화된다라고 그게 많이 조회수를 받는 건 즉 그쪽의 알고리즘에 어느 정도 좀 그 최적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것들을 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시라는 거죠. 미리 한 주제만 선정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음.
우리는 아직 지금 초보니까 주제를 섣불리 딱 정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냥 뭐 재미성, 뭐 일회성, 의미 없는 영상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자. 근데 이거를 미들폼에 가깝도록 해가지고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음. 어, 검색해가지고 들어온 시청자의 고민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해결책까지도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뭐 구매나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구까지도 한번 정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물건에 관련된 거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컴퓨터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마우스, 뭐 키보드,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링크까지도 연결시켜 가지고 판매까지 유도하면은 훨씬 더 그 우리 수익이 많아지겠죠. 거기까지 총 4단계를 거쳐 가지고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릭을 부르는 예시인데 자, 이 툴을 쓰면 작업 시간이 50% 줄어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한테 이득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음. 또는 이거 안 쓰면 매달 돈 새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손실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거나 뭐 이거 모르고 시작하면 무조건 손해 이런 어떤 그 구조의 그 콘텐츠를 좀 많이 대표님들이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주로 쇼츠 같은 거 1분 미만짜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그 판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1분 미만짜리로 해가지고 뭐 그 주방에서 쓰는 그런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를 쓰게 되면 뭐가 이익이고 뭐가 좋아지고 그래서 구매까지 해라. 이걸 1분 이내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뭐 쇼츠용 뭐 판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지금 대표님들께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유튜브는 콘텐츠의 싸움이 아니라 광고주가 좋아하는 시청자를 모으는 게임이다. 우리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뭔가 게임을 하는데, 우리만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광고주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고주를 대신해서 우리가 콘텐츠로 홍보를 해준다. 그런데, 그 홍보를 해주는 그 물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테크로 쭉 올라갈수록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광고 지갑이 틀려진다. 광고주의 어떤 지갑이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내 콘텐츠로 끌어들이면 같은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유튜브의 수익의 진짜 본질은 아까 계속해서 제가 누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주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수익의 본질은 유튜브의 수익의 본질은 이거예요. 단순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유튜브에 광고주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유튜브는 그거를 연결해주는 중개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막 웃기고 막 이런 사람, 뭐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 쓸 가능성 높은 시청자, 이런 시청자들을 많이 모아주는 거, 그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어, 조회수가 깡패가 아니다. 누가 보느냐가 수익의 영순위 조건을 좌지우지한다.
라는 겁니다. 누가 보느냐.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콘텐츠를 10만 조회수, 100만 조회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누가 보느냐, 누가 내 콘텐츠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싸움이다. 그래서 누가 볼지를 우리가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 정하는 건 무엇을 가지고 정해요? 콘텐츠를 가지고 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A라는 콘텐츠를 만들면 A라는 콘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이 달라붙게 되겠죠. 어, B라는 콘텐츠를 만들면 B가 필요한 사람들이 붙겠죠.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내가 콘텐츠를 만드느냐. 이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시청자, 어떤 그 조회수를 가진 시청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한 시청자들을 어떻게 내 콘텐츠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내가 만든 콘텐츠를 따라서 쭉쭉쭉쭉 보게 돼서 맨 마지막에 구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만 우리가 하면 우리는 유튜브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RPM 결정하는 공식, 광고주 지갑 크기, 시청자의 구매 의도, 광고 노출 횟수, 그 다음에 광고 완주율, 얼마나 끝까지 보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RPM의 단가가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단순 재미가 아니라 검색 문제 해결, 이거를 해결해 줄수록 RPM은 급상승합니다. 라는 것들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음. 이제 RPM이 10원에서 100원짜리, 즉 우리가 이제 조회수 1000 뷰마다 그 RPM 단가가 딱 결정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10원짜리가 붙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네. 목적이 없는 시청이라든지 문제 해결, 정보 가치가 전혀 없는 거, 구매 연결 이런 것도 없고 검색 유입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순전히 알고리즘, 유튜브가 어떻게 어떻게 해주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RPM 바닥이 붙게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츠 밈 아주 그냥 휘발성 재미 위주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면을 아예 보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타겟 시청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거, 그 다음에 저작권 이슈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RPM이 낮은 것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RPM이 한 500에서 2000짜리 정도 우리가 대부분 이 공간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어, 정보는 있는데 정보는 있는데 단순히 정보만 나열해주는 수준에 그치는 거. 그래서 내 콘텐츠를 보는 시청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단순하게 정보만 나열해 주니까 시청자가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현상에만 치중해 주는 거. 이랬을 때, 그러면 광고주 타겟이 애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PM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리뷰 채널, 내가 뭘 써봤더니 이게 참 좋아요. 뭐 별로예요. 이 정도의 감상평 위주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만 담아냈을 때,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에만 집중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그럴 때는 한 이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광고가 붙게 되더라. 조회수는 참 잘 나오는데 내가 일한 만큼은 번다라는 느낌이 안 들겠죠. 그리고 RPM이 이제 상위, 즉 3천에서 7천 원짜리 광고가 붙었을 때,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설득의 논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문제 인식, 그리고 이 문제에 따른 어떤 손해, 그 다음에 이 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러이러한 도구가 있다라고 어떤 구매의 어떤 선택지까지 제시를 해주는 이러한 틀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이런 콘텐츠가 RPM이 상위
예, 콘텐츠가 붙더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게임이 바꿔지겠죠. RPM 단가 그 단위 자체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안 쓰면 매달 30만 원 손해야. 어, 뭐 초보 무조건 막히는 지점인데 이 선택 때문에 결과가 갈라진다. 이러한 것들을 시청자한테 제시를 해줬을 때 그러면 광고주는 그러죠. 여기에는 이 콘텐츠한테 광고를 좀 붙여줘. 그래서 유튜브가 이런 RPM 단가가 높은 거를 내 콘텐츠에 붙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5초짜리 영상을 그 끝까지 쫙 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높은 단가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러한 논리 구조로 해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수만 있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말라라는 법도 없겠죠. 저도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카테고리별로 쭉 보면서 나름대로 좀 분석도 좀 하고 연구를 해 나가면서 어,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것들을 점점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상위 15,000원 구간이잖아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제를 고단가 주제를 선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재테크라든지 뭐 IT 기술 관련된 거, 뭐 B2P, 그다음에 교육 관련된 시장, 이쪽 시장 자체가 굉장히 회사가 돈들이 많은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면 이런 단가가 있는 광고가 붙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뭔가 좀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구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정 안 하면 계정이 망한다든지, 이거 비교 안 하면 무조건 손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좀 이따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정보 영상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시청자가 지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행동을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제공해주는 영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광고 단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음. 자, 쇼츠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쇼츠는 정확한 포지션은 확성기일 뿐이다. 내 채널을 동네방네에 알리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다.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거를 감안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쇼츠는 관심용으로만 해가지고 유입용으로만 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입을 시킨 사람들한테 롱폼을 소개를 해가지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링크 상품 같은 거 걸어가지고 실제 진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쇼츠에 판매 링크 같은 거, 제휴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쇼츠는 우리 유입용으로 쓰시고 롱폼이 진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쇼츠만 했을 때 구독자는 많아질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억울로 끌 수 있고, 호기심 뭐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구독자는 많아질 수 있지만, 즉, 구독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예뻐 보이지만, 팬덤 깊이가 얕아가지고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수익이 없다. RPM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조회수 100만을 찍어도 치킨값 정도밖에 못 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쇼츠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콘텐츠 쇼츠라는 걸 만들어서 올리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래서 알고리즘 선택을 못 받으면 그냥 그 채널은 사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쇼츠만 운영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출구가 필요합니다. 쇼츠로 해서 모은 트래픽, 이 트래픽을 롱폼이나 외부 링크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출구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쇼츠 만드는 노동만 하고 끝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운영을 나는 이제 쇼츠를 꼭 운영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출구까지도 다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채널을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RPM 10배가 차이 나는 어떤 그 디테일함 속으로 한번 쭉 들어가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해야 될 습관들 보시면 어, 내가 써본 툴 이런 것들 즉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툴을 안 쓰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발상 전환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보다 손해, 위험, 결과 이런 것들을 먼저 딱 제시를 해주라는 거죠. 이 툴을 안 쓰면 시간 낭비인데 이러이러한 손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시작 10초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즉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어, 좀 강하게 임팩트 있게 시작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투도 단순한 후기 뭐 리뷰 이런 톤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말투를 써가지고 의미를 좀 더 또박또박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끝맺음도 이렇게 했으니까 좀그 시청자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거 안 하면 다음 단계 불가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끝맺음을 딱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다음 단계 불가하니까 이 아래에 이제 뭐 구매라든지 액션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지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수익이 10배가 차이가 나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잘못된 습관은 버리시고요. 새로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AI 툴을 이용해 가지고 쇼츠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요즘은 AI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정도만 되면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만들어낸 결과에 어떤 차이 이런 것밖에 없을 뿐이지 콘텐츠라는 거는 누구나 다 생성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것들을 여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듯이 RPM이 차이가 나는 어, RPM 단가가 높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기획적인 전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쭉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 대표님들하고 뭐 실습을 통해서 쇼츠 만들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지만 그게 어, 의미가 좀 없는 건 아니지만 순서를 좀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머나먼 여정을 떠날 텐데 처음 시작할 때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우리가 시간 허비 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음. 그래서 간혹 어떤 대표님들은 제가 아직 지금 콘텐츠 만드는데 주제를 못 정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딱히 지금 나름대로 정해진 주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오늘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번 그 대표님들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보성 관련된 콘텐츠를 앞으로 우리가 좀 꾸준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시면 하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 한번 동의하시면 1번 한번 눌러봐 주시면 제가 좀 힘을 얻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확 매진하고 싶고요. 네. 어디 지금 1번이 많이 안 올라오네. 어, 몇 명 안 되시네. 다른 분들은 지금 관심이 없으신가? 음, 음.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을 리뷰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모든 것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애매하잖아요. 리뷰 영상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리뷰 영상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더 RPM 단가 높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들에 의하면 리뷰 영상만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잘못된 것들 뭐 또 이 물건을 씀으로써 뭐 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만드는 게 더 나은 RPM 단가가 높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게 RPM 단가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이 돼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그 루틴을 좀 찾아내고 이 루틴대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지금 대표님께 의견을 제가 제시한 거고요. 또 이런 의견들은 좀 계속해서 저 혼자만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대표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키면 하나의 콘텐츠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또 서로 의견 모아가지고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그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어, 저 혼자만 올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면 아까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태그 를 해가지고 계속 올려주면 그게 힘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해태에서 그 허니버터 칩 나왔을 때 걔들이 인스타그램 그 이벤트 마케팅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허니버터 칩을 산 사람들이 그 허니버터 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거기에 해시태그에 허니버터 칩이라는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리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뭐 뽑아가지고 허니버터칩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유튜브에 새로운 어떤 해시태그 같은 거 하나 정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주면 그게 힘이 됩니다. 하나의 해시태그가 모이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형상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게 이제 있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 한 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이런 공식입니다. 네. 조회수가 어, 나오죠. 그리고 RPM이 나옵니다. 이게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자, 조회수는 낮아요. 근데 RPM은 높아. 어, 이게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어, 자, 조회수가 10,000뷰인데 재테크 관련돼 가지고 광고가 7천 원짜리가 붙으면 이게 예상 수익이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 자, 보시면 구독자 10만 명하고 맞먹는 그런 거죠. 자, 이런 영상이 10개만 내가 올려놓으면
70만 원 정도의 예상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조회수가 나오는 게 10개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더 낫겠죠. 조회수 10만 조회수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것들보다 조회수는 낮지만 RPM이 높은 게 붙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채널, 이런 채널이 꾸준하게 오래 갑니다. 네, 조회수가 적어도 승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음. 보시면 조회수 적은 채널이 조회수 많은 채널을 이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적다고 그좀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요. 조회수 많다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자, 돈 되는 주제 공식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합니다. 네. 자, 내 경험, 나만의 이야기를 이거를 남도 겪는 문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로 선택 비교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라.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 차익,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 가지고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의 일기장에서 시청자의 지침서로, 나만이 메모장에다가 나만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침서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내가 망한 이유, 이게 아니라 이 선택 때문에 대부분 망합니다. 라는 식으로, 내가 망한 이유랑 내가 망한 이유는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의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제시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대부분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선택 때문에 망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솔루션까지 제공해주고 그 솔루션에 해당하는 물건이 있으면 구매 링크까지 제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돈 되는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유튜브 수익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나가 아니다. 얼마나 돈 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받나라는 겁니다. 우리 콘텐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겠죠. 음. 그러면 우리는 유튜브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거기까지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방법들을 알게 되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최적화된 정보성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이제 저는 게임은 끝난다고 봅니다. 음, 제가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낀 것들 좀 감안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 콘텐츠까지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계속 할 텐데, 이거는 제가 보통 뭐 8주 과정, 뭐 16 과정, 16주 과정 막 이러는데, 저는 그 과정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한, 우리 대표님들과 같이 꾸준하게 운영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눈에 강조를 드리지만 대표님들만 포기 안 하시고 꾸준하게 참석해 주시고 같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큰 누군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건 정해진 게 없잖아요. 유튜브라는 거를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제 프로그램은 제 마음대로 컨트롤이 되지만 그래서 어, 같은 어떤 그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 유튜브를 개발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개발했을까?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유튜브 수익 창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냈고,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꾸준하게 연구 분석을 할 생각이고 또 그런 것들을 대표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들면서 여러 가지 툴들도 사용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 힉스필드라는 것도, 제가 좀 나름대로 써보니까 굉장히 업데이트가 잘 돼가지고 뛰어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한번 있었고, 기타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 텐데, 그때그때 필요한 AI 툴들 가져다가 같이 하면서 그 툴들도 배우시고, 콘텐츠 만들어 나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주제가 이제 다 확정됐잖아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음, 만들어낸 게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챗 GPT로 GPTS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AI 자동 기획 프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돈 되는 주제 공식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걸 제가 좀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새 채팅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에서, 음, 뭘 한번 해보면 되냐면, 자,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음, 이런 식으로 RPM 터지는 공식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뭐돈 세는 구조형, 예를 들어 이 설정 하나 때문에 뭐 돈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다. 이런 돈 세는 구조형. 그리고 시간 낭비 제거형. 이 방식으로 하면 시간 낭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이럴 때 벌어지는 일들. 이거 잘못 고르면 1년 고생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어, 초보 필패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뭐 비용 대비 효과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선택 유형 한 가지를 고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 시간 낭비 제거형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자 음,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선택 유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10개만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시간, 시간 낭비 제거형, 시간 낭비 제거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10개만 알려주고 그 이유를 적어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뽑아볼게요. 지금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아이디어 10가지를 뽑아줍니다. 시간 낭비 제거용으로 해가지고, 뭐, 회의 예약, 뭐, 자동 생성기,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이메일 답장, 뭐, 자동 초안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쇼핑장 가격 비교, 최저가 알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한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또 도출을 해내시면 되는데 어, 자, 앞서 문서 서식 자동 완성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음,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자, 음, 이 제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음, 이 제목을 토대로 자동 완성기 음,
완성기를 A시로 10개만 적어줘 라고 해가지고 또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제목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자동 완성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어, 나오겠죠. 뭐 이렇게 뭐 계약 자동기, 견적서, 회의록, 제안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획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뭐 회의록 예를 들어서 회의록 자동 완성기 자, 이 제목을 이런 식으로 컨트롤 C로 제목만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 제목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목만 넣어주시고 명령어를 내려주시면 이제 거기에 맞는 기획을 쭉 짜줍니다. 음, 보시면 음, 뭐 회의록 직접 쓰는 사람 99% 시간 낭비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회의록 손으로 쓰면 무조건 손해보는 이유 5가지. 이렇게 이제 콘텐츠 제목을 설정해 주고요. 이 제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영상 관련된 핵심 요약 5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영상은 도입,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구조를 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뭐 RPM이 뭐 이 정도 되는 단가가 뭐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이건 그냥 예상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2단계부터 대본을 생성해줘요. 우리가 이제 그 음성 대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 대본을 만들어 줍니다. 도입 대본 한 1000자 정도로 해가지고 한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분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본을 만들어 주고요. 본론은 약 2000단어 정도로 해가지고 한 8분 정도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결론으로 해가지고 손해를 막기 위한 구도로 하면서 어떻게 해라 라는 부분까지도 해주면서 결론이 딱 되고요. 그리고 이런 도입 본론 결론에 대한 대본을 가지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결론 부분까지 해주고 나서 마지막 썸네일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구조로 지금 GPTS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GPTS는 계속해서 제가 지금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더 좀 그 잘 나오도록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정보성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좀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길이도 한 8분에서 12분 정도 되는 길이로 만들면 좋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대본들 나오고 그래서 이 대본에 맞는 이미지 생성해가지고 그 이미지로 영상까지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영상으로 캡컷을 통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썸네일까지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좀 가공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제만 잘 뽑아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에 관련된 거다. 뭐 우리 컴퓨터 많이 쓰니까 뭐 키보드라든지 뭐 마우스라든지 뭐 이런 프린터 이런 것들 뭐 프린터 잘못 선택하면 뭐 개고생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프린터를 살 수 있는 그런 구매 링크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서 올려보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제 채널을 좀 운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마음에 드시면 이런 것들 꾸준히 올리는 채널을 같이 좀 기획해가지고 올리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썸네일까지도 바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썸네일 만들 고생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썸네일 우리 이제 플로우를 이용하시면 뭐 무료로 이미지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만들기 나노 여기에 16대 9 한 개만 만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뭐 미팅 노트, 뭐 타임 웨스트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죠. 이게 음, 여기에 뭐 어, 해가지고 다시 넣고 만들면 이제 자동으로 썸네일까지 만들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음, 좀 더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품에 관련된 거를 좀 잘 고르셔가지고 그 제품을 사가지고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잘 나오죠. 제목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콘텐츠 채널을 생성해내가지고 운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이 이제 한글로 들어가겠죠. 뭐 프린터 잘못 선택하면 개고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주면 이제 누군가가 프린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프린터를 검색했을 때 그럴 때 내가 만든 이런 영상이 노출이 좀 되면 클릭하고 들어오는 이제 것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검색 유입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내 채널이 거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만 좀 타게 되면 어, 어떠, 어떻게 될까? 사뭇 좀 기대도 됩니다. 이게 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표들과 한번 꾸준하게 해보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좀 불수즘 강의라는 것도 따로 하고 있는데 그 강의도 좀 제가 대폭 개편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튜브를 그 시간을 좀 많이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롱 롱폼이라든가 시니어 이런 그 제품 같은 거 만들 때도 좀 끊김없이 좀 만들어 가지고 한 편이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대표님과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그 아는 지인 동생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게 어디 일산인가 부평인가 거기 사시는 분인데 그 여성분이신데 그 여성 CEO 사업가로 하시다가 좀 그 사업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잠깐 쉬시다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에 들어가 있는 광고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유튜브 음악 만들어서 그 올리는 그 있잖아요. 순으로 해가지고 음악 채널 만드는 거 이거를 이렇게 모집을 하더래요. 근데 그 모집을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대부분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더래요. 근데 그 강의를 한번 그 유튜브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는데 한 8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래요. 어, 근데 그 80명 중에 거의 한 60에서 70%가 그게 5, 60대 분들이시고 30대, 20대가 한 40% 정도 되시고 그 80명이 모집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래기도 했는데 가격을 듣고 내가 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가격이 350만 원이더래요. 음, 그 강의를 수강하는데 그 수노 이용해서 음악 채널, 음악 만들어서 영상이랑 해서 올리는 거 이거 배우는데 350만 원. 근데 강의를 세 번 해준대요. 세 번.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총 세 번 해주는데 뭐 한 시간에 세 시간인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뭐 그 강사랑 1대1로 이렇게 막 카톡으로 질문 답변하는 그런 자격 드리고 이것만 딱 해주는데 가격이 350만 원. 가격 듣고 제가 깜빡 놀랐습니다. 그렇게 와, 그 음악 채널 하는데 350만 원이나 주고 그 배울 필요가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후배가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도 이제 그중에 지금 5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분이니까 자기도 그 수업을 듣고 따라가는 데가 진짜
차 가지고 영상 올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 어. 그래서 자기는 정말 날밤 새고 해가지고 겨우 일주일에 한 개인가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올리지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더라. 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그 음악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많이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 변화가 없더라라는 거죠. 어. 음악을 만들어서 영상 만들어서 자기 음악 채널에 그런 것들을 올렸는데 아무런 그 변화가 없더라. 어. 즉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뭔가 자기 채널을 뭐 수익 창출하는 그런 것들로 만들고도 싶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수익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 음.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한테 어제 그제 연락이 왔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 줬더니 어, 뭐라 그럴까 좀 안타까운 굉장히 자기도 어려워가지고 그 35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강의를 들었는데 뭔가 자기 손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자기 사정 때문에 좀 못 듣게 됐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 유튜브라는 걸 놔두고 이런 매개 채널을 놔두고 참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이 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 좀 마음도 쓸쓸하고 씁쓸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음. 아무튼 제가 맡고 있는 이런 강의만큼은 정말 뭔가 좀 대표님들께 보탬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수창을 따로 이렇게 의뢰해 주신 대표님들은 제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따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 주의사항 같은 거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이미 구독자 1000명 넘어간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시청 시간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들은 2월 달 안에 다 수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창 자격을 딱 따고 채널을 운영하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성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하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저도 그런 내 채널에 변화가 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이 유튜브 강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대표님들도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초심 잃지 마시고 우리 다음부터 유튜브 본격적으로 이제 어, 콘텐츠를 만들어 갈 거거든요. 오늘 제가 만들어 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정보형 콘텐츠를 같이 한번 생성을 해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 올리고 대표님들도 대표님 채널에 올리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정보성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툴들을 쓰는 법들 잘 우리 대표님들이 알아두시면 다른 콘텐츠 만드는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또 적용시켜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시다가 모르는 것들은 제 개인 톡으로 질문 주시고 개인 톡으로 해결이 안 되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제가 대표님 컴퓨터로 들어가서 같이 보면서 해결을 해 드릴 거니까 결코 포기만 안 하시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진행 방향도 오늘 딱 세팅을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한번 초심 잃지 않고 쭉 한번 가시고 그리고 어 불수진 강의 때도 그 유튜브가 강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농폼 같은 거 기획해가지고 며칠간 쭉 만들어 볼 생각도 있고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지금 정보성 이런 콘텐츠 한 8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꾸준하게 하면서 채널을 좀 키워가시고 이런 투 트랙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번 저만 믿고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창돼가지고 알고리즘 딱 타가지고 어, 인플루언서 되시면 저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커피라도 한 잔 보내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뭐 8주 만에 끝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하게 갈 거니까 어, 길게 바라보시고 같이 한번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뭐, 개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푸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듣고 같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언제 좀 날 풀리면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하시고, 그런 시간도 좀 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좋죠? 어, 같이 좀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뭐 채널 비교도 좀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렇게 꾸준하게 운영을 할 생각이니까요. 같이 한번 동참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유튜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나먼 여정이니까 네, 신발끈 단단히 동에 매시고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동 기억 프로그램. 공유해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들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네. 어, 오늘, 일단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